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쯤 반등이 나왔으면 하고 기대했지만 오늘 글로벌 증시가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 등의 악재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의 마지막 날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각종 악재가 부각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의 하락폭은 지난 2월 3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대치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는 올해 상승분을 하루에 모두 반납해버렸죠. 그동안 지정학적 위기나 각종 악재에도 꿈쩍 않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그리고 사실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 얘기가 나온 거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급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그러네요. 7월 마지막 거래일에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다 폭탄 맞았습니다. 하루만 더 버텼더라면은 하루는 더 속일 수가 있었겠는데 결국 7월 한 달간 그리고 지난 2014년 들어서 지금까지의 그 장세가 허장성세였다. 그간의 랠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말았네요. 지금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금년 들어서 다우지수는 작년 말 지수 대비 13포인트 남짓, 그래서 0.08% 약세입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작년 말 대비 4.63% 상승, S&P 500도 4.45인데요. 미국에서 제일 싱싱한 종목들로 만들어진 다우지수가 저렇게 돼 있다. 좀 신기하기도 한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S&P 500 지수 한번 보시죠. S&P 그래도 역시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아래쪽에 MACD와 RSI 같은 지표에서 나타나는 매도 다이버전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찾고 있죠. 아르헨티나 디폴트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무슨 FOMC 성명서가 사실 가만히 뜯어보니까 좀 더 매파적이더라. 이래저래 미국의 연준이 결국 조기금리 인상이 났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하루 만에 다시 또 시장을 압박했죠. 다음 차트를 보여주신다면은 여기서는 61선을 무너진 것을 갖다 확인했다면은 다음 차트에서는 이 차트에서도 똑같은 일간 차트입니다만 시간대를 넓혀봤습니다. 왼쪽 시작하는 부분이 작년 5월 버냉키 의장이 QE 테이퍼링을 시사했던 때부터인데요. 이 차트에서는 그러면 한번 121선, 아래쪽에 좀 굵게 그어진 선, 이동평균선을 한번 주목하시죠. 그렇다면 1900선입니다. S&P 500이 그럼 이번에 1900도 지지될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본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본 적정한 조정 이후에 또 상승 랠리를 펼쳐가는 장이 될 것이고, 이번에 이 121선이 무너지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1900포인트마저도 무너진다면은 이제 몇 년 만에 오는 큰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월간 차트도 한번 봐주신다면은요. 지금 월간 차트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가운데 부분이, 차트의 가운데 부분이 2008년 금융위기의 주가 급락 이후죠. 첫 번째 올라가는 부분이 1차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때는 1차라는 그런 넘버링도 안 붙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2010년 이후 또 2차 양적 완화가 있었고요. 지금 타임존, 피보나치 타임존을 끄은 부분은 2차 양적 완화 이후 종료된 이후에 무슨 유럽의 LTRO, 그리고 일본의 구로다가 제시했던 QQE, 그리고 또 연준이 다시 또 칼을 뽑았던 QE3 이런 등등으로 해서 조정 없이 쭉 이어져온 S&P 500 지수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피보나치 타임존이 시사하는 바는 이제 8월달,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8월달은 나름대로 또 변곡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이번에는 유럽 증시를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포르투갈의 에스피리토 산토 성령은행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결국은 장대 연봉을 만들고 한 2주 정도 시장이 숨고르기를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고 또 지금 선이 빠졌습니다만 가늘게 꺼져 있죠. 좌측에서부터 이어지는 우상향. 자, 그러면 유럽 증시 시작했다고 보셔야 되겠고 다음 차트도 한번 봐주신다면은요. 다음 차트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예. 어제 장중에 플러스 7% 급등세를 보이기도 하다가 결국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행했던 할인채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실패했죠. 미국계 헤지펀드 두 군데가 딴지를 걸면서 아르헨티나는 이자 지급할 돈은 있다고 했는데도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상한 디폴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얘기는 아르헨티나의 저 주가지수 주간 차트 저걸 보는 순간 저 시장이 어떻게 디폴트가 아니더라도 온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만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어쨌거나 세계 증시는 이렇게 훅 불면 자빠질 만한 그런 식의 과매수권에서 지금 그동안에는 악재로 여기지 않다가 이제는 미국의 GDP가 좋게 나오는 것도 그것도 반갑지 않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것을 골디락스 내지는 뉴노멀 이런 걸 설명해 왔습니다. 골디락스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즉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시기의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은 랠리가 이어졌다는 얘기는 역으로 앞으로는 지표가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입니다. 좋으면은 이제 금리 올릴까봐 걱정하는, 그 다음에 나쁘면은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가 하는 결국 펀더멘털로의 회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만,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지표가 좋아도 걱정, 나빠도 걱정. 이 얘기는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의 속성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동안 조정 없이 너무 오르기만 했다는 것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지금부터는 자칫 매물을 부르는 그런 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090선까지 터치하면서 21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간밤에 아르헨티나발 뉴욕 증시 급락 영향이 우리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 없을 듯 보입니다만 문제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국내 증시 1, 2주 만에 단꿈으로 끝내야 할까요? 오늘 시장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일간 차트 한번 띄워보시죠.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모습인데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이번에 시장 참 질 아주 더럽게 만들었다. 그 얘기거든요. 코스피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시 참여자들의 대화 가운데에 참 이번 장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아주 수익을 좀 냈다. 장 아주 잘 간다. 이런 것보다는 납득할 수 없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렇죠. 차트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같이 보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의 주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실적이야 우리 투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런 전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악화되고 스마트폰의 판매 대수도 그렇게 급감하는 그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지수 관련주를 갖다 땡김으로써 최근에 저렇게 장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한번 주목하실 것은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숨막히도록 모였습니다. 130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숨막힐 점 모였고 글쎄요. 이런 것이 이른바 체계적 위험이고 어떤 마켓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만 잘 가자고 하다가도 전 세계가 저렇게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판국에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우리 한국 경제만 볼만하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만 2기 경제팀의 어떤 경제 활성화나 시장 부양 조치에 기대감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가? 좀 더 나쁘게 말씀드릴까요? 계속 지수를 갖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가가 결국 오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락 출발은 불가피하겠는데요. 이번에 이 장을 만들어왔던 외국인들이 그 지수 낙폭을 줄이는 쪽인지 아니면 자기들도 이번에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차익 실현에 결국 나서면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결국 덜 먹고 나오는 장이 되는지 그게 이제 한번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가 7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FOMC의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우려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더욱 불거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달러화 향방과 더불어 이런 달러 강세 현상이 국내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차트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의 일간 차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꾸준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달러 강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속도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 간에 즉 뭐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를 갖다 이렇게 지수한 거니까 저기서 영란은행 포함해서 중앙은행들의 즉 국가 간의 통화 정책의 괴리에 따른 달러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로존 20이나 BOJ 일본은행 뭐 다 할 것 없이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이죠. 지난 6월에 드라기는 뭐 한 대여섯 가지 아주 뭐 섹시한 그런 제목을 달면서 완화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그것이 뒤늦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행은 뭐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만 지금 달러엔이 크게 오르면서 엔 약세가 시작됐고 마그칸이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조기금리 인상 가능성 다시 또 희석되고 그러나 연준은 결국 QE 테이퍼링 기계적으로 100억 불씩 줄여나가고 빠르면 이번 10월 그리고 곧 조기금리 인상에도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달러 강세로 가는 부분이 되겠고 세계 뭐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자산 시장도 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또 달러는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달러 강세는 앞으로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우리 달러원 환율도 차트를 보신다면은 어쨌거나 지난번 1840전 이후 1036원까지 이렇게 치솟는 저것이 단숨에 저 두터운 구름대를 다 뚫고 진입했다는 것은 이번 환율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강도가 세다는 것이죠. 그동안 이후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에 보신다시피 저렇게 구름대 안에서의 혼조세였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또 반락, 또 어느 정도 환율이 크게 올라오면서 우리 수출업체들의 내고 출회 뭐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NDF 시세가 뭐 전일 대비 한 4원 이상 높게 시작할 수도 있다 하는 정도까지 마감했습니다. 1034원대죠. 그렇다면 오늘 뭐 이제 구름대 상단 내지는 자체 구름대 저 상단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기술적 지표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부분은 환율이 오르는 날은 거래량 막대기가 크고 환율이 빠지는 날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시장은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고 그럴 때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투지를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결국 환율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겠네요. 지금 1차적인 기술적 반등 타겟 1036원 근처 짚었고요. 당장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번 보았던 전고점 1036원 근처를 거기에서 또 막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번엔 그것을 열고 1040원까지도 가는 장이 될 것인가 뭐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뭐 증시에서 낙폭 여부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주겠습니다. 환율 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연내 1,000원 아래 그 전망은 급격히 이제 약화되었다. 조금 이렇게 환율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었다. 이번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다시 한번 네, 이상로의 한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LG 이노텍이 제시한 손절가인 13만 2천 원을 터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률은 안타깝게도 패를 기록하셨는데요. 현재 총승률 9승 9무 6패이십니다. LG 이노텍 아직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LG는 116만 원 밑으로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1차적으로 크게 올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되돌림 파동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지 기업의 가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과정입니다. 자, LG그룹주 잠시 한번 볼게요. LG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지금 올리는 그런 과정이 연출이 되고 있죠. 지주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계열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LG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와 그리고 LG이노텍 둘 다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LG디스플레이 함께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LG 관련주들의 상승을 볼 때 저는 LG 이노텍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조금 보는 과정이고, 그래서 요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손절 처리가 되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꼭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략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할 종목은 에코에너지입니다. 에코에너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수도권 메리가스 발전소의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메리가스 발전소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맞죠? 말도 어렵고 이해도 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제가 쉽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메리가스 발전소 자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 협약을 맺고 개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부 협약을 맺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매출액적인 부분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지금 협약 매출액에 근거를 하면 높은 실적과 높은 안정적인 수익이 유지가 될 전망이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진출을 해서 추가적으로 기업의 사업의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고용연료 발전, 하수 슬러지 활용 가스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 좋겠고, 자, KG ETS 혹시 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었는데, 이거는 이 회사가 뭡니까? 이 회사가 뭐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뭐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의 또 다른 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태양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이런 거가 있겠지만,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거, 폐기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한 업체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야죠. 이번 분기에도 긍정의 실적이 나타날까?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하시죠. 하지만 이 기업은 정부와의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평가받을 수 있고 꾸준한 실적적인 분위기를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면서 어느 정도 매매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시면요. 자, 주가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죠. 다시 한번 더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헷갈리죠? 이거 한번 지워서 한번 보도록. 자,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형 패턴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원형으로 모습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저항과 지지 공력을 자체를 계속적으로 밟고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자, 이 지점 보시죠. 자, 지지, 액면 병합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크게 급락. 다시 한 번 더 돌파, 거래량 붙으면서 여기 다시 지지 나왔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 지지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에코에너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9,170원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시장에서는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현금 확보하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거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 비중 조절은 필수로. 그래서 이런 일주일 수익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크게 실으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그리고 비중을 크게 실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에코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지난 간밤에 네.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예상치가 1% 정도 개파락이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시가를 저점 형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기보다는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저께 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저께나 엊그저께 수요일 종가 정도 수준인 2060포인트대까지의 반등을 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 탐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 자체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악재가 같이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올 만큼 온 상황에서의 휴식기는 좀 필요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오늘의 하락을 너무 보수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이제 어저께 좀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이틀 연속 이제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다가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다시금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저께 저점 528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면은 이게 자칫하다가는 일봉선을 봤을 때 쌍봉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을 바라보실 때는 지금 매수한다는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528포인트, 527포인트 저점을 얼마나 잘 견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짚어주실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에 수급별로 좀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전기, KB금융, KT, LG전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기아차, KTNG, KT, LG전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LGU+,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는 일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 현대차 3인방 일단 자동차가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이제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 업종들이 그래도 좀 버텨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업종들은 사실 트로이르카라고 하는 금융, 증권, 건설 이런 업종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다음 타석이 어떤 업종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운수장비 업종, 철강 업종을 좀 많이들 얘기들 하시는데, 일단은 운수장비 업종과 철강 업종은 수급적으로도 그런 어떤 증거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게임빌, CJENM, 위메이드,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 삼성 LNS, 그리고 KT뮤직, 조이시티,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 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GS홈쇼핑, 리온쿠첸, 그리고 오스테인플란트, 아프리카TV, 인터파크, 바이오스페이스,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 샀는데 차바이오텍도 물론이고요. 일단 낙폭이 과했던 이 바이오가 중소형 쪽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8월 1일 금요일 8월의 첫 거래일 개장을 했습니다. 좀 상승장을 예상했는데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현재 개장 분위기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죠. 0.9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6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시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초가 이후에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260포인트까지의 반등을 좀 열어놓고 그 이후의 방향성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5일선을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고 5일선 2060포인트대에서의 약간의 그 부침 향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수급의 변화 같은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상기하시기 바라겠고요. 2063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네요.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있는 모습 일단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여과 없이 1% 하락을 해서 53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왜 안 좋은 모양이냐면은 그저께죠. 어떻게 보면 그저께 꼬리가 나왔던 부분들을 살리지 못하고 어저께 음봉으로 잡아먹혔고요. 또 어저께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던 부분들을 오늘 갭으로 지금 떨어뜨린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반등이 쉽지 않다라는 거.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매물이 좀 단기적으로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8포인트 혹은 530포인트 전후로 해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4원 상승을 해가지고 1030원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지금 약간 기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1008원대에서 올라온 다음에 103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수렴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1030원, 1020원대에서. 그래서 삼각 수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렴이 끝나고 다시 1040원으로 갈지 아니면, 하락세로,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움직일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뭐 1040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출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환율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 또 반대로 뭐 1020원대에서의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라면은 환율 자체가 좀 안전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금 뭐 1008원, 1010원대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환율 자체는 레인지 폭이 좀 큽니다만은 이것이 뭐 시장을 아주 흔들 정도의 강한 폭풍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선물 차트를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은 급하게 양봉을 좀 시연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초강세 베이시스죠. 2.1포인트 정도. 지금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2.1포인트라면은 어떻게 보면 선물 만기로는 한 달 반이 남은 거거든요. 이제 8월달 들어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을 유지한다는 것은 베이시스가 상당히 강하게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의 프로그램 매수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는지 여부 아니면 좀 줄어드는지 여부를 오늘 종가상 미결제 약정 동향을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7% 하락한 15,511.54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자, 하락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와 네이버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와 SK텔레콤, 신한지주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 SK텔레콤은 호재가 있나 봅니다. 2%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여지없이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1%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0.78%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와 GS 홈쇼핑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죠. 0.9%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업종별로 좀 보면 오늘은 뭐가 오르느냐 이거보다 뭐가 덜 빠지느냐 이런 게 아닐까. 근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통신 그리고 보험, 음식료, 금융, 운수창고, 화학, 은행 이런 업종들이 좀 오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이런 제가 언급해드렸던 업종들이 좀 덜 빠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통신 쪽에서는 KT를 제외한 LGU 플러스, SK텔레콤 상승폭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2% 넘는 수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고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 내수 방어적인 측면 이런 부분 것들이 좀 투자자들한테 눈길을 끄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보험주들도 좀 많이 올라오는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흥국화재, 하나생명, 하나선보, 동부화재 이런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내수 방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관심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롯데칠성, 롯데제과, 무학, 농심, 오뚜기, 삼양제넥스, 빙그레 그리고 사조 시푸드,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금융 쪽을 좀 살펴보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 흥국화재 말씀드렸던 보험주, 기업은행 그리고 BS금융지주와 삼성카드 그리고 하나생명, 한국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를 좀 시작을 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면 코스닥은 여실히 어떤 업종이 좀 덜 빠지느냐 이 부분인데, 덜 빠지는 업종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그리고 금융, 기타 서비스, 반도체, 방송 서비스, 유통, 금속, 음식료 이런 업종 순인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다음과 예스24가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쪽은 베리타스, SBI 인베스트, 제미니 투자, 하나머스트 스펙, 그다음에 CXC, 그다음에 KBJ 이오스펙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 쪽을 보면 기타 서비스 쪽에는 코엔텍이라든지 휴맥스홀딩스,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굉장히 좀 상승폭이 크네요. 그리고 디지털 대성, 유신, 바이오톡스텍 이런 종목들, YBN 시사닷컴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 원익 IPS, 핀스케이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좀 바닥권을 형성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인 모두 양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수급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억 매수라. 그렇다면은 단순 평균을 계산한다라면은 1시간 동안 한 10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6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한 6천억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닌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속도면 한 2, 3천억, 3천억 정도까지는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런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이 지금 1100계약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세 베이시스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 기관들도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조금 시장을 좀 낙폭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전기전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크겠죠.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영향, 특히 삼성전자가 뭐 2%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때문에 전기전자가 좀 빠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업종, 거의 모든 업종에다 말할 수 있겠죠. 뭐 화학, 뭐 철강금속, 운송장비, 유통, 뭐 금융, 대부분의 업종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의외로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 4원 10전이나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환율은 글로벌 악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4원 10전으로는 1032원에 시작돼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시장에서 다우지수는 FED 조기금리 인상 우려에 따른 정책 불안과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우려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뉴욕시장에서 1개월물 NDF는 1034원 20전 수준에서 최종 호가되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4원 60전 정도 오르며 마감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일 외환시장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이어나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따른 FED 조기금리 인상 우려로 달러화는 강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FOMC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를 것이라는 시장 예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전 장기화와 가자지구 내전 등으로 인한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까지 나와 시장 분위기가 어선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금통위 날짜까지 조금씩 다가오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우려까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역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 금일 환율은 월말 장세 마감 속 다시 상승 재료들이 시장에 떠오르면서 1030원대 위로 상승하며 1030원대 안착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계속되어졌던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로 인한 매도 심리와 제조업체 휴가 시즌으로 내고 물량이 적을 것으로 보여지나 1030원대 매도 대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출하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 1030원 중반대에서는 상단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일 코스피 시장에서 다우지수 하락과 대외적인 이슈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매도로 전환한다면 환율은 추가적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 금일 환율은 대외적 이슈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상승세를 이어나가며 1030원 위로 상승하며 거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26원에서 1036원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컨퍼런스 콜 이후 2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대한항공은 2분기 실적 부진 우려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중공업인데요. 신용등급 전망도 하락세를 낮게 나왔고요. 또 어닝 쇼크 때문에 5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 콜 이후에 계속 약세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일단 보수적인 하반기 가이던스 제시한 것도 그렇고요. 스마트폰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3분기에도 IM 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고, 중간 배당이 또 문제가 좀 됐죠.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중간 배당이 작년도와 같이 5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기말 배당을 포함해서 이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강화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찬물을 끼얹는 어떤 이 컨퍼런스 콜이 아니었나라는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모멘텀이 일단 약화가 된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보수적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리드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해 보인다. 삼성전자가 일단 시장을 좀 떠받치기에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냉랭해졌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이 좀 나왔는데 어제 또 오늘도 좀 뭐 움직임은 그런데요. 일단 130만 원은 그래도 좀 지켜내려는 모습이 예전부터 좀 많이 포착이 됐죠. 그래서 130만 원대 지금 가격대는 뭐 반등을 노려볼 만도 하다. 근데 이제 조금 봐야겠지만 뭐 130만 원대 사면은 충분히 초반에서는 좀 편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나, 편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빠져도 한 128만 원 정도까지 빠질 텐데 뭐 크게 2%, 2%도 안 되는 수준인데 저는 뭐 이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또 하락이 나왔는데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97억 1,8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폭은 일단 줄여놨는데 매출액이 2조 8,974억,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고요. 근데 영업적자폭이 축소됐지만 결국에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은 실질적으로 축소는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국제 여객이 한 0.3% 감소, 그리고 화물 수송량은 그래도 4.8% 정도 증가를 했죠. 일단 2분기에 뭐 달러원 환율 하락으로 비용 자체는 감소가 됐지만 정비비가 증가를 했고 이제 국제 여객 수송량이 좀 감소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자폭 축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객 탑승률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7%포인트 하락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는 좀 드리는데, 일단 오늘 실적 발표가 좀 나오면서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단 뭐 오늘 주가를 보더라도 그런 어떤 움직임들, 그런 반응들이 주가에 좀 녹아들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너무 뭐 대한항공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다 이런 부분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한 35,000원 가격대만 깨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등폭의 문제겠죠. 반등폭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부분에 어떤 문제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5,000원 부근에서는 공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제 현대중공업인데 어닝 쇼크, 현대중공업 계속적으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죠. 29일에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한 1조 1,037억의 영업손실이 나왔고요. 이제 신용평가 한신평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고, 한기평에서도 부정적 검토 대상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좀 신용평가기관의 어떤 부정적인 신용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돼서 현대중공업의 어떤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주가 문제인데 일단 146,000원이 신저점이었죠. 근데 이제 146,000원까지는 뭐 밀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갭을 메울 수 있느냐, 갭을 메우는 자리가 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갭을 메우느냐 못 메우느냐 이 부분인데, 갭을 메우더라도 그 갭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이 낙폭이 과대했다고 해서 뭐 접근할 종목은 분명히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입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SK텔레콤은 배당과 실적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2분기
브로드밴드는 2분기에 실적 실망감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통신주들 공교롭게 3개의 업체가 있는데 SK텔레콤, LG 플러스 뭐 KT까지 포함을 할 수 있겠죠. 무선 통신 쪽에 강세를 띠고 있는 업체들은 좋은 흐름을 띠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선이라든지 뭐 인터넷망 서비스라는 통신업체 약세를 띠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LG U+가 3%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뭐 2분기 실적이 썩 좋지 못했었죠. 한 98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32% 정도 감소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한 내년 2분기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예상 영업이익이 한 6,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한 30%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기대를 걸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단통법이 시행이 되죠. 10월달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리한 마케팅 비용 감소가 기대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A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LG U+는 원래 배당을 적게 하는 것이 업체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보다는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뭐 LG U+는 그런 기대감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자체만 본다라면은 뭐 솔직히 뭐 강하게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10,000원대에 대한 매물대는 상당히 좀 쌓여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이죠. 작년 10월부터 올 5월달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지가 됐던 자리가 이탈했다가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돌파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조금 주가의 방향성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SK텔레콤은 뭐 너무 평행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갈 자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뭐 단통법 시행은 뭐 LG U+만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뭐 LG U+, KT, SK텔레콤 모두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의 가장 큰 효과는 SK텔레콤일 것이라는 게 누구든지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배당의 매력, 뭐 SK텔레콤이 뭐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고배당 업체죠. 뭐 그렇다면 왜 배당의 매력도 높다라면은 SK텔레콤은 매수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왜냐면 KT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을 줄이겠다는 뉴스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실적, 배당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린다면 충분하게 매물대를 이번에 돌파를 성공을 했고 그렇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신주들을 보신다라면은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오는 LG U+나 KT보다는 어쨌든 SK텔레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주도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SK지만 좀 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죠. 좀 아이러니한 게 작년 7월달 한 여름 정도 지금의 시즌이겠죠. IPTV의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수익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1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다시 3,00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과거의 주가를 회귀했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영업이익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은 한 655억 정도 나왔었고요. 7.1% 감소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8억 4천만 원 이건 장사를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73%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이 6천억이 넘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10억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정말로 무의미한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실망 매물 쏟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이 단번에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부분들
인터넷망 자체의 그 수익성이 계속 뭐 떨어지고 있다. 안 좋은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IPTV를 통해서의 그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3,600원대, 3,660원대에서 있는 상황에서 일단 3,600원이 지켜진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반등 보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 3,300~400원대까지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배당 등 주주 친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효성 ITX 역시 2분기 실적 호조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루메드도 2분기 실적 호조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화재는 삼성전자하고 좀 다르네요. 배당이나 뭐 주주 친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데 이 삼성화재가 배당에 재원이 되는 이익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손보사의 RBC라고 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가 강화가 되면서 2016년도 이후에 RBC 비율이 높은 회사의 이 배당에 대한 통제가 완화된 기대감, 이 부분을 좀 시사들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상장 보험사를 통틀어서 삼성화재가 딱 그 컨셉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다. 그래서 배당주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어떤 포커스를 좀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에 있어서도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연초 제시했던 가이던스 8,200억 정도 수준을 이미 초과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관리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화재가 올해 순이익 추정치 자체가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했던 게 한 27만 원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28만 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좀 중요했을 텐데 일단 28만 원은 이제 돌파시켜 놨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뭐 신고가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가 다 올라왔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효성 ITX 같은 경우에는 2분기 호실적 전일의 장 마감 뒤에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0억 8,8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24.6% 정도 증가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이 730억 6,100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5억 3,900만 원, 매출액은 14% 정도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44.9%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2분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2분기에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왜 이러느냐? 일단은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실적이 나오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가 또 위에서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일단 17,000원대까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8,0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재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게 공략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16,000원대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16,200원, 300원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매매하는데 시나리오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제 셀루메드라는 종목인데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9억 7,6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535.4% 정도 증가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같은 기간 43.4% 정도 증가한 77억 1,600만 원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2억 2,200만 원 기록을 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 유래 골 형성 단백질이 함유된 이 바이오시밀러 복합
의료 제품인 바이오 BMP2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이제 검토 승인을 받으면서 국내 매출 자체가 좀 발생을 했다. 그 부분이 당기순이익의 어떤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공관절과 같은 정형용, 그러니까 정형외과 쪽의 임플란트 공급 물량 확대도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밝혔죠. 근데 비슷합니다. 효성 ITX하고 바닥권에서 실적 발표 후에 반등 그리고 공방이 있으면서 윗꼬리를 좀 달렸는데 중요한 게 이것 또한 지금 현재 2,580원 수준인데 2,800원을 좀 돌파시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자가 그려지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볍게 나올 수 있겠지만 2,800원 수준에서 또 밀리면 좀 박스권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들이요. 그동안 흐름 좋았죠. 그런데 양시장 조정에 의해서 약세로 전환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롯데케미칼은 2분기 실적 호조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덕신하우징은 새내기주죠. 상장 첫날 높은 시초가를 형성한 후에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볼까요? 네, 증권주들이 약세를 띄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선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종합주가지수가 2070포인트,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되면서 이런 우려감이 좀 불식이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대형증권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꾸준하게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좀 많이 못 올라왔던 삼성증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롯데케미칼 먼저 말씀드리죠. 롯데케미칼이 실적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516억, 당기순이익은 843억, 21%, 108%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매출이 3조 7,80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이겁니다만은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화학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또 롯데케미칼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군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한 18만 원대 혹은 19만 원 정도가 좀 악성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되는지 여부, 여기가 많이 돌파된다라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한 20만 원대까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봐야 될 부분들은 한 18만 5천원에서 19만 원 사이를 얼마나 잘 지지를 하고 돌파를 성공하느냐, 그렇다면 철강주들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차트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덕신하우징이 공모가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공모가가 13,000원인데 시초가가 2만원에서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한 60% 정도 상승을 한 것이고요. 22,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다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같이 좀 소외를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테크플레이트라고 해서 용어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형성할 때 거기를 이제 틀을 잡아주는 것을 만드는 회사고요. 올해 보면 건자재 업체들, 특히 이제 이런 거푸집 같은 걸 만드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건설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면 덕신하우징도 매출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13,000 대비해서 2만원대로 올라온 것이고 오늘 막 상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다만 2만원대를 지지력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정도가 지켜진 여부를 오늘 하루뿐이 아니라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의 방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또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조정을 즐겨라.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글로벌 증시 급락소 국내 증시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단 연구원입니다. 변동성을 활용한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호할 시에는 조정 시에 적극 매수해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금일 코스피 방어력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방어력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오늘 지금 어저께 MSCI 지수가 마이너스 1.87% 빠졌고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거의 1%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아침에 2050포인트 근처에서 지금 방어력 테스트를 했는데 굉장히 강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의해서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일 미국 시장 하락 이유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리스크랑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되면서 하락을 굉장히 부추겼고요. 그리고 그 변동성 지수인 VIX 빅스 지수가 27% 급등해서 16.93포인트 정도 나타나서 그 안전자산 선호 형성이 굉장히 좀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50선이 굉장히 지지력 테스트가 될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2050포인트 찍더니 그냥 곧장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의 상승에서도 좀 불구하고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점을 보았을 때 코스피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고 코스닥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다는 점도 좀 부정적인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추천 포트였던 증권, 건설, 기계, 철강, 운수송, 미디어를 유지는 하지만 주식 비중은 조금 더 줄여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올 때 주식 비중은 조금 더 줄여서 나머지 주식 비중을 좀 한 30% 정도만 가져가고 현금 한 70% 정도 가져가는 비중 축소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저번 주 추천을 드렸던 한국컴퓨터는 지금 지지선이 약간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았다고 판단은 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선 라인인 3,800원 부근을 붕괴하게 된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붕괴하게 된다면 좀 더 비중 축소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장 내려보는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아침부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전일 미국이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우려가 대단했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장하고 지금 다르게 가는 장이다. 우리 같이 가는 장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결국은 계속해서 현물의 지수 쪽인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계속 가는 쪽입니다. 제가 간다 3,000포인트 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강하게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맞춰드렸어요. 근데 코스닥을 이만큼 죽이면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아직도 상승 가닥 속에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는 지금 하락하기가 이제 힘든 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근거를 월요일 날 간다 3,000포인트 시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기획 3,000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경기 부양책, 이것이 바로 증시 부양책이 될 것이라는 얘기와
그 다음 체경아노믹스의 어떤 효과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 요번 달에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번에 인하가 되지 않으면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 실망 매물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하루하루를 못 맞춰드립니다. 내일 떨어집니다. 모레는 오릅니다. 또 그 모레는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못 맞춰드려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도주를 얘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ELS 만기도 7월 달에 몰려 있으니까 8월장 좋을 것이라는 얘기 또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트로이카 얘기 막 하시던데, 자, 금융주, 그죠?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제가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주, 증권주가 막 올라오니까 트로이카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금융주, 증권주를 옮겨 타는 순간 여러분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긴 순간 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한번 지켜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증권이나 금융은 장기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지금 악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에, 증권주에 관심을 가지세요. 시장은 늘 오르고 난 다음에 오르고 난 이유를 찾습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유를 찾죠. 이유 없이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이요. 그러면 이유 없이 오르겠죠. 자, 증권주, 금융주 별로 장기적 악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로 이유 없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유 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증권주, 금융주에 대해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사인, 즉 차익 실현 관점을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융주와 증권주가 뭐 어떤 호재를 갖고 있길래 단지 증시 대금, 즉 거래대금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금융이 활발하게 움직여줄 것이다. 늘 증권주와 금융주는요, 대세 상승장이 있기 전에 바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빠졌죠. 그들이 주도주군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주도주군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 쪽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SK 하이닉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SK 하이닉스가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1% 가까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아침에 전화 오면서 막, 이제 갭 하락이 되고 뭐, 여기서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가는 거. 외국인들은 선물의 방향 이미 정해놨습니다. 제가 쉽게 팔고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꾸 겁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 점도 참고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간다 확 간다 시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장기 박스권에서의 시세 분출은 지금 코스닥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2년여간, 5년여간 경쟁이 다른 코스피 2년여 약간 이상, 코스닥 5년 이상. 자, 여기 많이 갇혀 있었어요. 박스권에서. 그럼 분출은 코스닥 쪽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기관이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쪽에 개인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코스닥에서 약간의 거래량으로 빼버리고 코스피를 들어 올리는 그런 짓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거. 코스닥이 가지 못하면 코스피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요, 다우는 오르는데 나스닥은 빠집니다라는 그런 세상의 논리는 없습니다. 세상 논리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우에 있는 모든 밴드 업체들이나 계열사들이 나스닥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 있는 모든 계열사와 밴드 업체들 코스닥에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만 갑니다. 코스닥만 갑니다. 어느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쓸데없는 궤변입니다. 거기에 제발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게 흔들릴 장이 아닙니다. 장은요, 분명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바닥권역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게 코스피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대적 실적 강세와
외형 성장, 즉 성장성은 중소형주군에 여전히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간다 또 간다 시장에서는 기이한 시장 흐름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저점이 529포인트라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자, 전일 코스닥이 정확하게 528포인트 선을 딱 529를 살짝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왔죠. 지금도 코스닥은 지금 반등 속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직 약보합입니다만 코스닥은 이제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간다 훅 간다 시장에서는 저평가란 인식으로만 오른 단순 대형주의 실적 체크를 해보시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은 결국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기술적 반등에 여러분들이 너무 우왕좌왕 하실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몇 번째입니까? 코스피 옮겨 타야 된다. 코스닥 옮겨 타야 된다.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또 코스닥 옮겨 타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반복하셨으면 여러분들 돈만 녹아놨습니다. 제가 심지구도 매매하시라고 하셨죠.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조금 빠지니까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시장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옮겨 타서 수익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한번 지켜보세요. 그게 과연 그렇게 돌아가는 시장인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었고 그렇게 쉬운 시장이었다면 여러분들 다 돈 버셨습니다. 그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심지를 굳건히 하세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금융주, 증권주 반등, 대세 상승 전 단순 현상일 뿐이다는 얘기 다시 한번 또 간다 훅 간다 시장에 훅 간다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일 흐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결과적으로 전일도 보면 아시겠지만 529포인트를 살짝 깨고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MDS 테크, 맛동산 테크라는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요. 정확하게 이제 차트의 모양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효성 ITX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죠? 지금도 이제 정확하게 맞춰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주도주구는 살짝의 오인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증권주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주들 여러분들 지금도 위험 구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분명히 물리시는 분들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금융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장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도주군이 될 수는 없다. 즉 트로이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트로이카는 그냥 여러분들의 시장 오인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대세 상승 전 초기 모습의 어떤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요, 누가 뭐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던데, 시장은 올라갑니다. 시장은 지금부터 힘을 받고, 그리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래 대금의 활성화까지 겹쳐지면서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안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빈군이었습니다. 네, 하락 출발했던 우리 지수 이제 좀 하락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72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하면서 538포인트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에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